이전 이야기 에피소드 32-1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매매로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매매로 돈을 잃고 있다. 그럼 이거는 본인의 실력 문제거든.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6시 25분. 아, 25분이요? 피곤하지. 6시 25분인데 매매 아직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을 해서 난리다 이거 지금. 피곤해 죽겠어. 6시부터는 야근이잖아요, 그죠? 야근에 야근이야 이거. 8시까지 봐야 돼. 대체권에서가 생기고 나서 원래 이 시간에 뭔가 내가 잘 안 산 상태거든. 시간에 다니까 정규장 타임에서 만약에 샀으면 그 종목 외에 대체거래에서 뭔가를 이제 새롭게 사는 시간대가 7시 반을 전후로 사거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세력들이 패를 나는 마지막에 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한미반도체를 1억 5천 정도 들어가 있어 지금은. 많이 사셨네요. 네. 이게 어제도 미장이 올랐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 미장이 프리장이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여기 개장전 거래 오르고 있고 4%, 6%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 미장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대로라면 양봉 하나 더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시간에 내가 대체거래소에서 뭔가를 새롭게 사지는 않는데 출발할 때 사는 느낌이 있어갖고 오, 170 수익인데요? 내가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이제 내일 수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모르지. 이런 식으로 출발할 때 사가지고 1억 5천 정도 들고 있다. 웬만큼 빠져서는 손절 대응은 안 할 것 같고 더 사서 내일 대응을 할 것 같아. 지금 생각은 그래. 뭔가 지금 얘가 빠지면 이게 수익금이 지금 뭐 130, 2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줄어들었다 쫄린다 뭐 그런 마음은 지금 전혀 들지 않고 있고 더 빠지면 더 사겠다 지금 생각이 막 들고 있어 지금. 이따가 운동 가는 길에도 얘네들이 뭐 횡보를 하거나 크게 변동성이 없는 이상은 나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사서 넘어갈 생각이야. 얘 말고는 지금 주목할 만한 종목도 없고 오늘 시간에서 신세계 INC가 트럼프 주니어가 곧 방문한다는 뉴스에 올랐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오를 만큼도 했고 그렇게 막 땡기진 않네. 실시간 조회순위에도 보면 이 두 개만 지금 보고 있어 사람들이. 하이닉스도 여기 켜놓은 이유가 지금 한미반도체 보면서 하이닉스를 막판에 타볼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 아니면 지금 이쪽에 보면 내가 대형주 세팅을 또 해놨거든. 여기 보면 하이닉스부터 해서 바이오, 2차전지, 화장품, 해운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얘네들을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지금. 얘네들은 아직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임은 없는데 미장을 보니까 왠지 얘네들이 다음날 갭을 띄워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세력들은 뭘 최대한 많이 갭을 띄울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어. 왜냐면 이게 미장이 오르면 다음날 대형주가 오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지만 결국에는 제일 많이 뜨는 거를 내가 사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지금 6시에 가까운 시간부터 올랐던 종목은 한미반도체이고 얘를 필두로 뭐 다른 애들 따라간다든지 방금 이 테크행도 보니까 얘가 상승률이 더 나온다면 얘를 또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빠지면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 지금은 이제 6시 반인데 이게 7시 반이라면 난 지금 이거 계속 걸어놨을 것 같아. 걸어놓든 위로 사고 있든 물량을 계속 늘렸을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이제 장이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지켜보는 중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3월에 지수가 좋지 않았잖아요. 아까 계좌 보여주셨지만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세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진짜 방어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 뭐 한 번이라도 더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내가 매매를 하는 조건들이 10개가 있다 싶으면 10개 중에 그 이전에는 뭐 5개만 확인했다면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7개를 확인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다음날 지수 개파락에 대비해서 내가 대형주나 최근 외인기관 수급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쌓인 종목을 시가 베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두를 항상 해둬야 돼. 그래서 내가 일지를 올린 것들을 보면 그냥 아침 9시 땡 하는 순간 딱 걸어가지고 그냥 사자마자 위로 튀어서 수익을 나는 일지들을 몇 번 올린 적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항상 그 전날 염두를 다 해둔 상태에서 종가 베팅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현금 여유가 있었겠지. 만약에 내가 산 것들이 그렇게 큰 갭을 띄우지 못하고 수익이 안 났더라도 남들이 다 손절하는 구간에서 나는 시가 베팅이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수익이 나면서 계좌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나만의 노하우지. 크게 베팅을 하지 않아도 운용을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지수가 좋지 않다, 시황이 좋지 않다 그럼 항상 다음날 장 초반에 베팅할 수 있는 현금을 놔두는 거. 그게 좀 노하우인 것 같네.
저기 인베스팅 띄어져 있는데 좀 전에도 보여주셨잖아요. 매매하실 때 이 선물을 어떤 식으로 보세요? 저는 그냥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밖에 볼 줄 모르는데 특별하게 보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보는 건 사실은 없어. 근데 대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좀 판단을 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장이 3시 반에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3시 반에 나스닥 선물의 위치와 그리고 지금도 대체거래소가 끝나는 시간, 그리고 프리장이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시작하는 시간, 대체거래소가 완전히 끝난 그 8시부터의 얘네들의 움직임, 그 시간대별로 좀 얘네들이 구간별로 어떤 움직임을 가졌나 그걸 한 번씩 체크를 해.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 다음날 시나리오를 갖고 세분화해서 시간대별로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나 그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대기 매수세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가창도 많이 지금 빵빵하고. 와, 6,400억 터졌네요. 이게 지금 아마 이 차트에는 통합돼서 나올 거야.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수식을 조금 추정한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6,500억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여기 보면 이게 KRX에서는 3,700억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2,700억.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닌 이제 요령인데 아직까지는 대체거래소가 시작하고 나서 3시 40분부터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 우리가 단순하게 지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나는 이걸 30분 봉을 보면서 확인을 하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3시 반에 끝나잖아. 그럼 3시 반 이후에 30분 봉을 보는 거야. 그러면 3시 반 이후에 이 넥스트 대체거래소에서 터진 거래대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뭐 23억, 20억, 25억 내외로 터지다가 80억 터지고 70억 터지고 200억, 그러면 뭐 한 350, 60억씩 터졌다는 얘긴데 400억 가까이? 그러면 이 대체거래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터진 거지. 이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종가 고가로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도 지금 얘를 시간대로만 보면 아직 얘를 살려면 1시간 남았거든? 근데 왠지 먼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꼭 먼저 사면 빠지잖아. 그쵸. 진리야 이거. 근데 안 사면 올라가고. 이거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의 매매와 종가 베팅이 다음날 상승을 예상하면서 매수하시는 거죠? 그치. 내가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다음날 시초가가 안 좋게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 네. 그리고 내가 샀는데 또 높은 가격에 시작을 했어도 누군가가 사주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항상. 그럼 시장 상황을 엄청 잘 분석하셔야겠네요. 그치. 잘 분석을 하되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종가 베팅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다음날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아냐, 이 종목이 시간에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뭐 다음날을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시장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좀 공부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을 잘 보는 거, 이게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전업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단편적인 것들만 봤던 것 같아. 뭐 무조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거, 무조건 외행기가 수급이 많은 거, 무조건 뭐 상한가를 가고 하루 이틀 쉬었던 거, 막 그렇게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대선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해가지고 인맥, 그리고 인맥에서 파생되어지는 인맥 정책주들이 이제 많이들 있고, 이게 지금 관련주들이 상승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수급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 또 시장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정책 관련주 말고 내가 만약에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나는 거를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느끼고 나도 느껴야 되지만 수익 나는 종목군의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아까 산책하다가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종목 어떤 매매 방법이 현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법인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거든. 일주일 전에 누가 대선 테마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지금 나도 대선 테마를 해야지 하면 이거는 굉장히 느린 거지. 뭐 이미 선수들 다 떠난 판이거든 그거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내일 갭이 많이 뛰거나 아니면 밀어 올려서 수익이 많이 나고 미국 시장이 상승함에 있어서 수급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수익이 난다면 이것 또한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바뀌는 거라고 내가 캐치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신규 상장주가 나오고 있는데 신규 상장 일정이 있어. 4월 28일부터 일정들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얘네들은 대체거래소가 바로 적용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이제 대체거래소가 지금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주목을 받는다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예상인데 이때는 또 오히려 시간에 다닐까, 6시에 끝나는 매매가 오히려 더 좋은 수익 구조원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조건 신규 상장주가 왔으니까 장중에 끝내버려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쨌든
대체 거래소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에 거래 대금이 몰리고 수급도 몰린다면 종가 베팅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몰릴 거고 시간의 단일가에 얘네들이 조금만 움직임을 내줘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린다. 네. 그러면 당연히 대체 거래소에서는 종목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만 하는 거지. 보통 하루에 한 3-4종목 정도 매매하시는 거예요? 5종목 내외로 하는 것 같아. 근데 종목별로 금액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 예를 들면 오늘 매매하신 것도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만원 손절치셨고 어떤 종목에서 플러스 200만원. 근데 일지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손절은 적은 금액으로 하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좀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하시고 이렇게 좀 비중의 차이가 있던데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얘가 호가창이 뭐 빼곡히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얘가 진짜 인기주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샀을 때 내가 내일 손절을 해도 뭐 밑으로 호가창을 깨부셔도 적당히 깨부시면서 엑시트 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항상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 나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터졌을 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비중도 너무 막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 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지금 시간의 매매, 장 후반 매매, 대체거래소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꿀팁 하나 있을까요? 예전에 포커인지 어디 도박책에서 문구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테크닉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하수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다라는 내가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의 단일가든 대체거래소든 꿀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종목이 나오면 그 안에서 타점을 잡고 비중 조절을 하고 손절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하는 경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매매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렇기에 이제 좋은 종목을 컨택을 했으면 어차피 이제 비중이야 경험의 차이고 노하우의 차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내가 해줘야 돼. 일단은 나는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다린다는 거는 자기만의 뚜렷한 매매의 기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치. 어떻게 보면 내 바운더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매수 조건에 들어와야지만 이 종목을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해서든 아니면 나한테 익숙한 비중으로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온 애가 생기면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내동매매도 줄어들고 손절이 나더라도 손절이 난 상태에서 종목을 둘러봤을 때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멈출 수가 있고 내동매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다리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잘 기다려야 되나? 참지를 못하겠다. 계속 참다가 참으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이 나가는데 어떻게 참냐? 이미 생각보다 손가락이 먼저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이미 나가고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 누구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것들이고 맞아요. 아직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것들이잖아. 네.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까?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생각은 이거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참아라. 그냥 참거나 참지 않으면 어차피 계좌가 박살날 거기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고 나서 뒤늦게 이제 그걸 깨닫고 그때서야 참거나 그냥 참는 거밖에 없지 않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끝에 몰렸을 때 이제 참는 게 된다? 그것도 맞지. 근데 이게 참 처음부터 잘 참으셨어요? 옛날에? 그냥 나도 뭐 진짜 막매매 해봤던 시절이 있어. 그때 일지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코멘트들을 남겨놨더라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법을 나 혼자 설명을 하고 있어. 2016년 회사 다니면서 짬짬이 매매할 때 기다린다는 거, 차라리 멘토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카페에 잘하는 사람 누가 있다면 지금 그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선수들 떠난 판에서 나는 지금 혼자 허망하게 놀고 있는 거 아닌가. 멘토를 정한 다음에 그 멘토와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치.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거 좀 어렵긴 하다. 아니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나수다 카페에 한번 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에 대해서 이 고민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장 참기 힘든 상황이 손절하고 나서 파란 계좌를 볼 텐데 어떻게? 딱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주미사 댓글에 남겨주신 거 제가 적어왔는데요. 계속 수익을 잘 내다가도 한 번씩 큰 손실을 봐서 계좌가 망가지고 계좌가 망가지자마자 바로 내동매매로 이어지고 계좌가 끝나버린다.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건 잘 알지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경험담이 있으신지가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내가 원래 처음부터 종가 베팅 위주의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나도 매매를 하다 보면 베팅도 세지고 하루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손절하는 날들이 있었거든. 근데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계좌를 더 깨부시는 그런 경험을 해봤고, 결국에는 내가 손절하고 입에서 욕 나올 때 컴퓨터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내 계좌가 가장 좋은 상태였더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매매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이 매매가 매매 구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아침 9시부터 10시 반, 3시부터 3시 반, 5시 반부터 6시, 뭐 7시 반부터 8시,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구간에서 수익금을 떠나서 내가 매매 승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을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그 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좀 참고 기다려야 돼.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파란색이 찍힌 것도 오늘 보면 되게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의 이 안 좋은 흐름을 빨리 끊어주고 내일이든 아니면 뭐 이틀 뒤든 3일 뒤에라도 계속 연승을 하면 오늘 내가 어떤 금액을 손절했더라도 이거는 잊혀지게 돼 있거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아까 실현손이 쭉 돌려서 알겠지만 내가 큰 손실 맞았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어. 맞아. 분명히 막 1,000만, 2,000만 막 네. 날렸는데 내가 저때 뭘로 날렸지? 하고 기억이 안 나.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아마 막 씩씩거리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쵸. 씩씩거리는 상태에서 막 분노에 막 운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거를 이제 넘기고 다시 내가 잘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통해서 승률을 올리고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연속적으로 쌓으면서 계좌를 다시 좋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지만 내가 참을 수 있어. 일단 얼마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봐야 된다. 그치. 수익을 내보다 보면 좀 더 지금 수익 나는 구간이나 수익이 나는 그 시간대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엔 참아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엔 조금 승률이 떨어지니까 내가 그냥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꾸준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또 자기만의 매매하는 그 구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매매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시간대다, 내가 못하는 매매다, 그리고 아니면 시황이 나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작년에 진짜 크게 손절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도 막 연승을 하고 월별로 큰 돈을 계속 벌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기고만장해져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뭐 연승을 하다가 손절이 나올 것 같으면 괜히 끌었다가 더 크게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뭘 못했냐면 이제 인정을 안 했던 거야. 나 계속 수익 내고 나 분명히 매수 제대로 했는데 내가 본 뷰가 정확한데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시장은 정직하게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을 빼고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맞다고 하고 있으면 계좌 이제 부서지는 거지.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산 종목이 지금 갈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지. 어렵다, 그죠? 말은 쉬운데 말도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말도 어렵고. 맞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이제 크로스핏 하러 가야지. 시간이 몇 시죠? 7시 반? 아니 진짜 하루 종일 엄청 알차게 보내시네요. 가서 이제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풀고. 수익 내셨는데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약간 앉아있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진짜. 오늘 또 극한으로 몰아야지 또. 가봅시다. 안 피곤하신가요? 지금 아직 괜찮아. 멀쩡해. 제가 아는 전업 트레이더 중에 하루를 가장 알차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 운동 뭐 왜 해야지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나. 허리 아파. 아까 저녁 식사를 5시 반쯤에 하셨죠? 5시에서 5시 반 사이 했던 것 같아. 소화된 상태에서 저녁 8시 크로스핏 하러 지금 가고 있지. 평일에만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웬만하면 출석을 다 하고, 토요일 오전에도 있거든 크로스핏이. 그날에 또 이제 단체 트레이닝이라도 재밌어. 토요일까지 운동하세요? 사실 토요일 운동은 좀 피곤해. 토요일 운동하고 점심 먹고 하다 보면 좀 낮잠이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또 토요일날 오전에 그렇게 운동하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해야 될까? 아까 드리지 못했던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주식 1, 2, 3년 차 때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5년, 10년이 지나도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데 아직 나의 매매가 없을 때, 나만의 매매가 없을 때 공부하는 방향성과 방법과 복귀하는 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멘토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가 어떤 매매가 잘 맞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처음에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이때는 학습이 필요해. 무조건 주식에 대한 지식은 좀 알겠는데 뭐 매매 방법에 있어서 모른다, 그러면 소액으로 여러 가지 매매를 좀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자기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건 본인만이 알 수 있거든. 소액으로 일단 여러 가지 매매 다 해봐라. 그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법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매매 방법이 맞을까 생각을 해서 시황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경험을 좀 해보고 나는 이게 맞겠다 싶으면 이제 그 매매를 하되 언제라도 틀 수 있어야 돼. 어쨌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항상 무조건 나는 이 매매만 할 거야, 이게 멋있고 혹은 이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 이곳은 어차피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한 푼이라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나에게 잘 맞는 걸 해야 된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해야 돼. 무조건 어떠한 화려함도 다 필요 없어. 수중에 내가 5만원 10만원이라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거, 그러다가 보면 이제 50만원도 벌고 100만원도 버는 거니까 아직 내가 뭐 주식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멘토 설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매매도 해보고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스스로 빨리 찾아서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 복귀할 때는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복귀할 때 나는 뭐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일지를 자세히 썼던 것 같아. 나주다 카페나 내가 개인 블로그에 올릴 때는 그냥 뭐 대충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내 개인 카페에도 나랑 내 친구만 볼 수 있는 공간에 굉장히 자세히 올리고 있거든. 비밀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네. 그곳에는 이제 어쨌든 그날의 모든 상황을 내가 최대한 많이 써놔. 시장 상황이라든지 어떤 주도 테마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2017년도부터 이어진 내 습관이거든. 2017년도부터요? 난 그때부터 내가 써놓은 일지가 다 있어.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약간 추억에 빠지면 그때 매매들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나도 매매가 많이 바뀌었어.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 온 거지. 계속 한 가지만 고집한 게 아니라, 물론 매매의 큰 틀은 장 후반에 매매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는 똑같은 메커니즘이긴 한데 그 안에 디테일들이 많이 바뀌어 왔어. 8년 동안 매매 일지를 쓰셨어요? 이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셨던 거네요? 나는 그게 진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뭐 학생 때 일기 쓰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해. 작은 습관. 뭐든지 다 꾸준하게 하시네요 진짜. 그냥 득이 되겠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주식은 최소 몇 년 정도 공부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진짜 빠르면 2년이고 정석으로는 난 3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 그 안에 수익이 난다고 해서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나도 돈을 벌어본 상태에서 자빠져 보니까 이게 사람이 성숙한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 상황이 나타나면 그걸 또 유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게 지식을 쌓고 내가 주식을 잘 알게 돼서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비중 관리, 계좌 관리라는 싸움을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빨라도 나는 2년? 보통 빠르면 3년이긴 한데 진짜 빠른 사람은 2년 안에 된다고는 봐.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기준으로. 이게 모든 운때가 잘 맞는 경우일 때 2년, 3년 걸린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라면 시행착오를 뭐 한 1, 2년 겪고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럴 수 있지. 이게 어쨌든 단기간에 나는 이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니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다 생각했었잖아요. 그치. 그것도 진짜 엄청 빨라진 거지. 나도 이 시대에 유튜브나 어떤 이제 강의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득을 많이 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나보다 더 빨리 주식을 시작한 내 윗세대 트레이더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배들보다는 진짜 월등히 좋은 환경에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의 나보다 더 월등히 좋은 환경에서 주식을 하는 거고. 앞서 나가신 분들의 노하우를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치. 나는 이거 진짜 크다고 봐. 옛날에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옆에 가서 하는 거 보는 게 진짜 소원이다 할 정도로. 제가 소원이라 생각하고 제가 가봤거든요. 저를 불러준 사람은 다 사기꾼이었어요. 맞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 맞아. 일단 수익 나는 분들은 자기 걸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 다 숨기려고 하고. 귀찮지 사실.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근데 요새는 진짜 이 유튜브나 카페나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매매일지를 올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기회는 지천에 널렸다.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주식 공부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직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알지 않는 초보자분들께 단계별로 목표를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학습이 필요하신 완전 생 초보분들은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나의 약점을. 이게 혹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카페라도 일지를 꾸준히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매매가 있는데 그 매매를 나는 못 보는데 그 매매를 돈을 버는 다른 회원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물어본다던가, 내 매매일지 한번 보고 귀찮은 행동일 수 있지만 훈수라도 좀 줄 수 있냐,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봐. 왜냐면 이게 매매라는 게 하루에 몇 번 되지 않는 행위가 벌어지는 거고, 그걸로 뭐 수익 손실이 결정이 나는데, 손실이 나면 이게 또 하루를 넘겨야 되고, 또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루를 넘기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시간은 진짜 빨리 가거든. 주식하면서 세월이 진짜 빨리 가. 맨날 똑같은 걸 보면서 뭐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익이 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만 손실이 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검증된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치. 그게 그렇죠. 일단은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카페 활동을 꾸준히 해서 댓글이라도 좀 서로 소통을 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 나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아까 신호 걸릴 때마다 계속 희끔희끔 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고민되네.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고 넘어갈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은 어찌됐든 한미랑 신세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데 오는 동안 빠져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했는데, 아무튼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시 보니까 이게 지금 100만원 지금 수익 중이거든. 6시 10분쯤인가 280인가 찍혔는데 지금 빠진 상태이긴 해. 이제 10분 남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더 살지 그냥 요거만 갖고 넘어갈지 고민이 되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하이닉스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건 똑같잖아. 나랑 신세계, 한미,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토닉스는 어제 주목받았으니까 나는 안 해. 어제 주목받은 건 잘 안 하려고 해. 테마 장익세에서 미치게 상승하는 종목 아닌 이상은 전일 상승했던 종목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전일 상승률이 나와서 아침에 수익을 줬던 종목은 오늘 또 하지를 않으려고 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이제 매매할 때 항상 대전제를 두고 매수 조건에 이제 포함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긴 해. 매수 조건이 몇 개 정도 되세요? 기수를 세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개수까지는 나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에 어긋난다 그러면 매수 금액이 낮아져. 근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에 부합을 하기 시작했고 충분히 기대가 된다 싶으면 2억 내외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래, 가자. 뭐 보고 계신 거죠? 촬영 협조해줬으니까 다른 분들 이따 좀 드시라고 음료랑 간단한 빵 같은 것 좀 시켜서 감사하다고 좀 드리려고. 불편할 수 있잖아. 이 사람들도 다 돈 내고 수업 들어왔는데 내가 찍으니까. 계단 다 올라가시면 거기서부터 천천히 뛰시면 돼요. 이제 출발하세요. 운동 다 했습니다 지금. 어. 오늘 수업에 러닝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촬영하기 쉽게 밖에서 뛰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박스 점프 하는 거 하고, 월볼샷이라고 공을 벽 위로 던졌다가 밟고 하는 거 40분 걸릴 것 같아. 5라운드 해야 되는데 5라운드요? 지금은 이제 몸풀기로 이게 한 400m 코스 나오거든. 400m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뛰고 있어. 피디님 피곤하지? 근데 나 몰랐는데 같이 뛰어보니까 내가 좀 지독하게 운동하고 있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나는 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엄청 빡세기는 안 하거든?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지금. 기분 좋지. 운동을 하면 기록을 다 적거든, 크로스핏은. 근데 내가 막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야 사실.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나와서 가볍게 땀을 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피디님이랑 같이 뛰어보니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했어 피디님도.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나는 진짜 작년에 해넘이를 보고 2025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조금 소박한 것들로 행복하게 좀 꾸며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 거창하게 돈을 많이 벌자, 몇 억을 벌자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캠핑을 가보자, 어디 좋은 곳을 가보자, 국내 여행지 중에 안 가본 곳을 꼭 갔다 와보자, 이런 소소한 목표를 좀 세웠거든. 내 인생의 주가 트레이딩보다는 작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데 목표에 두고 있어. 그래서 좀 행복하게 지내는 거. 금전적인 목표는 없으신 거예요? 내가 50억을 벌고 싶다. 50억 뭐 100억 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나는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만 쫓다 보면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30대 초반 중반 후반의 인생을 모니터 속에서 많이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주식판에서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적당히 돈을 벌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뒤돌아봤을 때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행복하게 지냈다, 많은 추억들이 있구나, 그렇게 10년 뒤를 좀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커 지금은. 주식에 좀 너무 빠져있다 보면 1순위도 2순위, 3순위도 그치, 매매가 돼버려. 매매가 되고 수익 내야 되고 맞아. 돈이 돼버리잖아요. 맞아.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주식하는 사람이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안 좋게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면,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향을 난 내가 찾았다는 거에 나는 되게 만족감을 느끼거든. 내가 예전에 승무원을 해보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뭘 보는 거, 이런 거에 행복을 이미 느껴봐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불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 뭔가 남들과 다른 직업을 가져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저런 것들이 안 해봤으니까 설레고 궁금하고 기대되는 행동들이 나는 이미 다 해봤으니까 내 인생이 되게 재미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주식을 공부하면서 전업투자자로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다음 10년도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에 남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건강할 때, 그리고 행복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 인생을 소박하게 좀 즐기고 싶어 이제는. 이런 소박한 어떤 목표나 행복을 좀 찾아야겠다고 하셨던 게 재작년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부터 재기할 때도 그 어떤 때보다 독한 마음을 갖고 내가 재기를 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중에 내가 이제 여유가 있는 통장 잔고가 생기긴 했지만서도 추억은 없거든? 추억이라고 해봤자 진짜 십수년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던 맞아요. 그런 거밖에 없어 지금 나는. 근데 앞으로도 10년 20년도 그렇다? 아, 나 죽을 때 편안하게 못 죽을 것 같아. 아니 돈이라도 벌면 다행이지. 아, 그치. 돈도 못 벌고 시간 날리고 추억 없으니까 너무 슬퍼요 진짜.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것도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만족할 만큼 벌면 내 인생을 잘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주식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주신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남은 인생을 좀 살아갈 생각이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낮에 아버님 가족분들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물을 좀 훔쳐주셨었는데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을까요? 가족분들께서? 난 보라고 링크 보낼 거야. 아, 그래요? 가족분들과 형수님께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까 내가 아버지 얘기하면서 잠깐 눈물을 훔쳤는데, 네. 눈물을 훔쳤던 이유가 나 편하자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나는 30대 초반이고 되게 혈기왕성했고 우리 아버지도 젊다고 느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좀 이렇게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 아들 잘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잘 행복하게 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1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동생 발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장남의 맏아들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그런 띠동갑 여동생을 만나보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동생한테는 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이고 내가 오빠인 이상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뭔가 오빠 덕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줄 만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자, 우리 만나는데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내보고, 내가 뭐 평소에 표현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나 역시 그런 부분을 항상 주식하듯이 항상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좀 잘해봅시다. 사랑한다. 작년에 나주다에 올리셨던 바디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찍게 되셨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나는 사실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 대학교 때도 이제 태권도를 전공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하던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운동은 꾸준히 했지만 식단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어. 근데 크로스핏 박스에서 단체로 식단을 하고 서로 검증을 하는 거야. 카톡방에 올려서 운동도 열심히 같이 하니까 그런 기회가 나이가 들면 더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뭐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일단 해보자 했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나는 괜찮았어. 만족스러웠거든. 80kg에서 71kg까지 되신 거죠? 그치.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운동을 꾸준히 한 상태에서 평체가 79, 80이었거든. 근데 식단을 진짜 빡세게 하니까 내가 한 71점 중반까지 빠지더라고. 근데 이제 얼굴도 너무 들어가고 몸도 너무 얇아지고 기운도 없고 하니까 바디 프로필 끝난 후부터 이제 또 한 7, 8kg 찌웠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은 해보고 싶기는 해. 나한테 긍정적인 좋은 추억으로 남더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국에 힘든 길을 걷고 계신 주식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분들께 영상 편지,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이제 뛰어드실 예비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전국에 계신 주식 투자자분들 주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지만 노력의 영역에서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어떤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건지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시고 이상한 데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곳이 어딘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동영상, 일치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주식을 학습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주식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 바닥 들어오지 않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 들어오려면 짧으면 5년이고요. 고생하실 생각 하셔야 되고. 돈을 벌어도 계속 고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진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도 돈 벌어도 스트레스고 돈 잃어도 스트레스. 맨날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바닥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파이팅으로 마무리 짓죠. 하나 둘 셋.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